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숲속. 한 청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빨간 불빛. 그리고 그 순간 순식간에 청년에게 달려든 무언가. 청년은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목격한 빨간 불빛의 정체.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돼지 같았어요. 돼지처럼 기괴한 소리도 냈다고요. 그가 숲에서 목격한 건 바로 반은 사람, 반은 돼지 형상을 가진 돼지인간이었습니다. 반인반수 돼지인간 목격담은 영국 중부에 위치한 한 마을의 숲에서 시작됐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숲 어딘가 나댔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전설의 늑대인간이 출몰한다는 숲, 바로 캔록 체이스 숲입니다. 이름 들으니까 생각나요. 알겠죠? 체이스. 이곳에서 또 다른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니, 뭐가 자주 나타나네요,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생긴 숲이길래 다 그런 것만 살아? 뭐가 있나? 1940년대부터 정체불명의 괴생명체, 돼지인간에 대한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돼지인간이 돼지의 DNA를 맞은 임산부가 낳은 괴물이라는 괴이한 추측이 떠돌았는데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숲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금기의 장소가 된 캔록 체이스 숲.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2013년 동물학자 리 브리클리가 10년간의 긴 연구 끝에 밝혀냈다는 돼지인간 괴담의 실체. 리 브리클리가 받은 제보 메일에 따르면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영국군이 비밀리에 캔록 체이스 숲에 군 전쟁 시설물을 설치. 영국군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의 숲 출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숲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돼지인간이란 괴담을 지어내 퍼뜨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럴듯하긴 한데 근데 국내에서 저런 얘기를 퍼뜨려서 출입을 통제했을까요?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괴담을 비공식적으로 퍼뜨려가지고 못 오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효과는 있었을 것 같은 게 이게 돼지인간만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기는. 아 그렇죠. 늑대인간도 있는 늑대인간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괴생명체가 있으니까. 둘 같이 만나봐. 죽음이야. 캔록 체이스 숲의 돼지인간 출몰 괴담. 비록 진실이 밝혀졌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숲에 무언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뭐야? 뒤통수에 얼굴 달린 거야? 아니 이제 말도 안 돼. 저게 아니야? 저거 만든 거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람은 19세기 영국 귀족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일명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1895년 12월 8일자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의 기사. 현대 과학의 불가사의에 따르면 인어, 반인반수, 거미인간과 함께 에드워드를 소개했고요. 일명 인간 괴물의 존재를 문서화한 왕립과학학회 보고서를 출처로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귀족 에드워드는 뒤통수의 두 번째 얼굴, 악마의 쌍둥이가 존재하며 이 또 다른 얼굴은 에드워드를 욕하고 저주하며 괴롭혔고요. 이를 제거할 의사를 찾지 못해 절망한 에드워드는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의사들이 출판한 의학 서적에도 에드워드의 사례가 기록. 그래서 19세기부터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고요. SNS에선 그의 두개골이라며 이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에 달린 저주받은 얼굴 때문에 한 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이 기사,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신문 기사. 당시 기사를 기고한 사람은 SF 소설가이자 시인 찰스 로틴 힐드레스. 그가 출처로 들었던 왕립과학학회는 19세기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듬해 출판했다는 의학 서적 역시 찰스가 낸 기사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복붙한 거였고요. 뒤통수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라는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기록 역시 알 길이 전혀 없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두개골로 지목된 사진 역시 언론 매체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 예술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종이 공예 작품이었을 뿐 실제 에드워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2015년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자, 이 두 기자님은 이 사진 보고 뭔가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미니언? 그러네. 정답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한 인기 캐릭터의 탄생 괴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염뽀짝 육회발랄 엉뚱한 성격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 미삐언즈. 2015년 SNS를 중심으로 이 미삐언즈를 두고요. 이 캐릭터는요, 나치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라는 살벌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저건 저요? 아니지. 저게 왜 나치야? 아까 그 사진은 나치 관련된 사진이야. 하하. 그런가? 미삐언즈의 출생 첫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모티브다. SNS에서 시작된 글과 사진에 따르면 나치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클론 B라는 가스 생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헬멧을 씌워 가스를 주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헬멧이 바로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사진 속의 저 헬멧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삐언이 과거 나치가 유대인 어린이를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래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거라는 괴담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 특유의 엉뚱함과 산만함은 나치의 생체 실험을 반영했다. 앞서 말씀드린 나치의 치클론 B 가스 실험 때문에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유대인 아이들이 정신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 이를 미삐언즈의 엉뚱한 성격으로 반영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혹. 미삐언즈의 알아듣기 힘든 외계어도 나치 때문에 생겼다. 독일어를 할 수 없었던 일부 유대인 어린이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던 중 히브리어나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나치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고요. 이를 미삐언즈의 캐릭터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리 그래도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 나치를 범죄 집단이고 악의 상징인데. 악의 상징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삐언즈 출생의 비밀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미삐언즈를 둘러싼 의혹들을 촉발시킨 이 사진. 에헤. 나치가 활개치던 제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아하. 그보다 훨씬 앞선 1908년 영국 왕립 해군 잠수부들의 사진으로 밝혀졌고요. 헬멧도 가스 실험 도구가 아니라 그저 과학자가 개발한 잠수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미삐언즈의 출생과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게 사진이 비슷하니까 또 그렇게 생기는군요, 괴담이. 아니, 재미있게 보던 그 영화가 나치 캐릭터가 될 뻔했네. 어휴, 이거 다행이네요, 진짜. 이거 동심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미삐언즈 다 끊을 뻔했어요, 그죠? 네. 미삐언즈는 귀여운 미삐언즈일 뿐입니다. 정치적 음모나 숨겨진 사연 이런 거 없으니까요. 애니메이션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 가 구두소.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 얘기에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맞아, 무섭고.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가위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에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어.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국도. 한밤중에 터널 근처를 걷는 사람들. 야, 여기 맞아? 진짜 담배랑 맥주를 주면 나 타는데. 맞다니까. 야야. 에? 저기 뒤에 진짜 얼굴이 없어. 내 얼굴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찰리 노 페이스, 얼굴 없는 남자, 일명 그린맨이었습니다. 미국,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5, 60년대부터 얼굴 없는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속출하며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고요. 그린맨이 얼굴을 뺏어간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얼굴 없는 사람이 얼굴 뺏어간다는 괴담 이거 가짜죠. 분명 괴담이지만 우리는 그 실제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린맨의 정체는 흉악한 괴물도 악당도 아닌 평범한 남성 레이먼드 로빈슨. 뭐야 이거?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전신주 위에 있는 새 둥지를 내리려다가 그만 아이고.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보시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탓에 얼굴이 거의 녹아내리고 팔 한쪽도 잃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새들 살려주려고. 사고로 얼굴을 잃은 로빈슨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 봐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고요. 주로 어두운 밤에 국도를 따라 터널 인근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그런데 으아! 초록색 괴물이다! 종종 밤중에 로빈슨과 마주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 그리고 운전 중 마주친 사람들이 헤드라이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초록빛을 띤 것을 보고 그를 그린맨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그의 외모 때문에 얼굴을 뺏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좀 슬프다. 뿐만 아니라 괴담이 퍼지자 호기심에 그를 보기 위해 로빈슨이 좋아하는 담배와 맥주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건 괴담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이건 슬픈 얘기지 이거는. 슬픈 얘기고 특히 저 로빈슨 저분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말이. 그리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985년 로빈슨이 세상을 떠난 후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그린맨 괴담을 믿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괴담으로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공포스러운 괴담의 주인공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18년 인도 북동부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아쌈.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다름 아닌 호파도라 괴담. 이 마을에서는 호파도라가 아이들만 납치해서 신장과 안구를 적출하고 죽이기까지 한대요.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복면을 쓴 납치범 호파도라가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이런 거는 참 어느 나라나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 안 듣고 뭐 말 안 들으면 너 엄마 망태 할아버지 나타나. 너 잡아갈 거야. 뭐 이런 호랑이 거. 와서 물어간다 뭐 이런 거 그렇지, 옛날에 그렇지.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좀 수위가 높네. 호파도라 소문에 모두들 공포에 떨던 어느 날 정말 괴담 속 호파도라의 모습과 똑 닮은 한 남성이 마을에 출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괴담 속 인물을 실제로 마주하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뭐 진짜 있었던 거예요? 나타났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호파도라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사망하고 마는데요. 뭐야? 그런데 그의 정체는 호파도라가 아닌 29세 남성 닐로트팔 다스로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건. 게다가 호파도라도 아니었으니까.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저 멀쩡한 사람은 왜 그럼 호파도라고 한 거지? 장래가 유망했던 전통악기 연주자 다스는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아쌈 마을에 잠시 들렀습니다. 외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작은 마을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방문 자체에 경계심을 느꼈고요. 두건을 쓴 다스의 모습이 마치 복면을 쓴 호파도라를 연상시켰던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실제 살인 사건까지 연결시켜버린다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그렇죠. 괴담 하나 믿고 애꿎은 사람 죽인 거예요. 아이들이야 뭐 무섭다 빠져나다 이럴 수 있지만 어른들이 갑자기 넣어서 죽였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쌈 마을의 상당수가 디지털 문맹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에서 본 모든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파도라 괴담 또한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졌던 것이죠. 괴담은 괴담일 뿐. 좀 구분해야 되는 건데. 인터넷에 누가 그냥 대충 써놓은 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흉흉한 소문이 괴담보다 더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거짓된 정보와 루머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